자, 오늘은 닭고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닭고기에 꽁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꽁지라고 하는 부분은 암탉을 이야기하는 거나 수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탉을 이야기해요. 신농 본초경에 이 닭고기는 성질이 이렇게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다.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메시지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멈추고 다시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닭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닭이 참 신묘막급한 대단한 얘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양도 아주 현란하고 또 아주 굉장히 소박한 모양에서부터 현란한 모양까지 그냥 아주 다양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보니까 그 방목을 해서 키우는 그런 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씬해요. 완전히 조류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그래서 완전히 다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둬서 이렇게 양계를 하는 경우, 이제 양계장에서 이제 키우는 그런 닭들 같은 경우는 살들이 그냥 디릭디릭 많이 쪄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표현이 좀 과격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살이 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요즘 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도 원하는 부위들만 먹다 보니까 특히 뭐 닭가슴살 같은 경우, 뭐 다리살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닭가슴살만 아주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닭들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닭고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이 닭고기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닭 어찌하리 여짜하리 저런 닭 어쩌하리 뭐 이렇게 맘만 있으면 끝장이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뭐 거의 한 4만 개에 도달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2만 개인가 4만 개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닭집에서 닭을 한 10마리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어, 20만 마리에서 40만 마리를 이제 잡고 있는 건데, 그 닭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이렇게 방목을 하는 이런 닭으로는 도저히 이 공급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닭 양계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대량으로 사육을 하죠. 이런 닭하고는 이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기의 몸으로 체험을 하고 또 아침과 저녁을 그리고 밝음과 어둠을 친히 체험을 하는데 이런 닭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그 바깥 부분도 빛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그 GMO 닭들 같은 경우는 불을 안 켜놓고 아예 깜깜하게 깨놓고 키우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키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닭 어찌하리 저런 닭 어쩌하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맛만 좋으면 되지라고 하는 말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맛은 이런 닭보다는 이 방목에서 키운 닭이 훨씬 더 맛있죠. 그런데 방목을 해서 키운 이런 닭의
맛을 내게 하는, 더 맛을 플러스하게 되어지는 양념들을 이런 닭에는 잘 못 쓰고 있고, 맛이 없는 이런 푸석푸석한 이런 닭에는 조금 부드럽기는 하다고 하지만, 이런 닭에는 양념을 잘 쓰다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닭 저런 닭, 이런 닭에 이런 거의 답인데, 저런 닭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얘들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의 그 면역 기능들을 통하여서 질병들을 극복을 하는데, 그런데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좋지 않은 공기, 지들이 싼 똥, 오줌, 냄새 이런 부분이 섞여져 가지고 온갖 악취가 이게 다시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호흡기에서는 또 역시 피 속으로 이 유해 물질들이 여전히 잔류하게 되어져서 이제 질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어나서 출하 전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약만 먹는 거예요. 약과 함께 또 좋지 않는 식재료를 이애들은 사료를 통해서 계속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과연 어떤 게 답일까? 과연 이런 닭 저런 닭 어쩌하리 그냥 맛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가고, 이런 닭 저런 닭 상관하지 말고 약초만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를 이걸 약선 요리라고 해야 할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서 와가지고는 동물에도 자유를 달라, 그리고 동물 복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너무한 것 같아요. 노현정 선생님, 우리 닭대가리라서 뭐 그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닭이 알고 보면 상당히 똑똑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봉황, 그 신화에 나오는 봉황이라든지 삼조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닭의 전신의 모습이야, 닭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아주 신묘한 이제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닭은 상당한 그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특히 이 암탉은 그 매일 이제 알을 낳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수탉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여성 동지들을 이 날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몇 마리든 간에 충분히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거느린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새벽이 되면, 아침에 해가 뜨게 되어지면 이 꼬끼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 자체로 봤을 때도 이 닭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닭들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일들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건 우리 닭고기가 살아왔었던 그 환경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닭들이 이 양지를 뛰놀고 다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닭들은 이제 음지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 사용되지 않는 지하에다 키우게 될지도 몰라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양지에서만 키우던 것을 음지에서 키우더니, 음지에서 키우던 것을 지하에서 키우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런 육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들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비어있는 지하철 역사들 같은 경우에 식물 공장들을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앞으로는 조금 더 위생적으로
뭐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것들을 대동해 가지고 이제 육고기마저도 이제 양지에서 음지에서 지하로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참 대단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양지일까 음지일까, 이제 이런 것도 환경적인 부분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여길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식재료를 보시면 일단은 이게 양지 바른 곳에서, 그리고 햇빛과 함께 태양광과 함께 같이 성장한 것이냐, 아니면 음의 기운을 받아서 음지냐, 아니면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어떤 식재료를 보든 간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 훈련을 먼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다 어떠하리 저런다 어쩌하리 그런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을 봐서 이게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이것도 평야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고산지에서 자랐느냐, 습습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강가에서 자랐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 닭이 우리가 잡을 때도 봄에 잡았느냐 여름에 잡았느냐 가을에 잡았느냐 겨울에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봄에는 기운이 어땠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의 한 일부라고 봤을 때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연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사람은 그래도 극복해 보겠다고 아주 별별 행동들을 다 하지만 이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거의 100% 순응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의 예를 들면 고기의 상태, 즉 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상태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거 깊이 있게 다루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이제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봄의 상태, 여름의 상태, 가을의 상태, 겨울의 상태가 꼭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나물 같은 경우도 어때요? 봄에 채취한 거하고 가을에 채취한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부추가 부추이지만 봄 부추는 아주 향이 많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가을 부추는 좀 맵고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생명력이 막 솟아나는 그런 계절인 봄에는 봄에 먹는 이 부추가 제대로 된 약부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쑥만 하더라도 이 봄철을 한껏 담고 있어서 성장을 딱 하는 그 상태에서 약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단호가 지나게 되지면 이 쑥이 이제 독해져 가지고 봄쑥만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식재료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게 닭고기든 이게 육고기든 아니면 식물이든 간에 꼭 그게 생태 환경으로 나눠 보시고, 그 다음에 성질도 역시 구분을 해 보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셨듯이 요즘은 이제 너무 이제 수입하는 수입산들이 이제 판을 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육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생산하는 생산으로 이제 딸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수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보는 것 같이 닭들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다 분포돼서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성질머리가 다른다. 미국 사람들 성질머리하고 일본 사람들 성질머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성질머리하고 이 남미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질머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닭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수입을 꼭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은 여행을 누구나 다 다니잖아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다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동남아시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 유럽 쪽으로 또 다니게 되어지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 여행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뭐 사실 안 가본 데 없이 막 다 가요. 이제 뭐 저 위에 있는 이 개마고원이나 뭐 백두산까지는 이제 그 분단된 이 아픔 때문에 가진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으로, 그냥 내부, 중부 내륙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고, 남부 해안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뭐 제주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뭘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앞에 있는 모니터만 보고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권정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죠. 뭘, 어떤 부분,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노르웨이로 여행을 갔다. 그러면 노르웨이에서 나온 닭고기를 먹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닭고기는 한국에서 키운 닭보다 훨씬 더 따뜻하겠습니까? 차갑겠습니까? 뜨거운 곳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이 한대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랐던 한대 지방에서 자란 이 닭은 온대 지방에서 자랐었던 닭에 비해서 더 뜨거우면 뜨거웠지 더 차갑지는 않아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나는 닭고기 아니면 안 돼. 나는 완전 닭 마니아야.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닭고기를 여기 가서 먹게 되진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치맥 해가지고 닭하고 맥주하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불에 구워서 먹는 그 닭 요리를 뭐라 하죠? 닭 요리를 저건 그 있잖아요. 저 구워서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치킨이, 양념 치킨이니 뭐 하는 그런 치킨이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는데, 어, 외국에도 만약에 거기에 막 매운 치킨을 더 한다든지, 아프리카 정도나 이런 그 열대 지방에서 자라고 있었던 닭에다가 매운 것을 집어 넣게 된다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르딕 지역, 노르웨이나 이 한대 지방의 권역에 있는 곳에 있는 닭들에다가 매운 것을 지나치게 가미를 하게 되어진다면 상당히 더 매운, 그리고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이런 그 온대 지방, 아니 열대 지방, 그리고 이 분홍색이었다, 이그 미색 쪽의 이 건조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 그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닭들은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할 때는 조금 고추라 매운 고추들을 같이 넣어서 튀긴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한대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으로 올라가서 닭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산으로 오는 것보다는 이 중부 내륙 지역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닭고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따뜻하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닭고기를 먹더라도 그
조금 따뜻하게 해서 먹을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지역에 따라 자란 닭들의 성질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닭고기를 그러면 가지고 계절별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닭고기의 계절별 활용에서는 이제 산수 신산의 그 대원칙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치맥이 굉장히 조화로운 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닭이 그렇게 에, 닭이 그렇게 약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발물 음식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 다른 그 좋지 않은 반응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음식에 속합니다. 이거 맥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맥주와 좋지 않은 그 고기를 같이 음양을 맞춰놨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우리가 좀 조심성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 산수신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닭고기를 계절별로 활용한다고 하면 잠깐 노현정 선생님 지 맘대로 돌아다닌 닭의 수제 맥주라. 역시 이제 이 부분도 그러면은 이제 뭐 양계장에서 키운 닭을 튀겨가지고 그냥 맥주에 먹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산수신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게 되어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아무래도 그 봄과 여름에는 발산하게 하는 형태로 이제 신맛 계열을 매운맛 계열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 쪽으로 가게 되면 신맛 나는 산맛 나는 신맛 나는 쪽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포인트로 봤을 때는 봄과 여름에는 양기가 충양하는 계절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를 돕는다 한다면 매운맛을 더 사용을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이제 걷어들이는 계절이기 때문에 매운맛에 발산하는 기운보다는 신맛에 수렴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닭고기의 이제 그 약선 본초학적인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양이 허하다든지 기가 허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이제 드셔도 좋아요. 그러나 음이한 경우, 몸에 습열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닭고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 영양 불량이나 기혈 부족으로 얼굴이 누렇고 허약한 체질에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말썽을 부리게 됩니다. 육고기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상습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육고기를 이제 섭취를 하는 이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튼 닭고기의 효과적인 효능으로 본다 한다면 이제 그렇습니다. 부인들의 체력이 허약해지고 부종이 생기거나 생리불순이 오거나 이제 이런 냉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나 산후조리, 임산부나 이 산후조리에도 그리고 또 모유가 부족한 이 산모에게도 좋고 수술 후 환자나 상처 회복에도 이제 좋은 식품으로 이렇게 아주 예쁜 말만 골라서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기자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오장을 보하고 기혈을 보충하고
고추와 무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영양 성분의 흡수를 빠르게 하고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돕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 하다 보면 이제 무절임을 꼭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모기와 함께 먹게 되어지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칼리플라워와 함께 하게 되면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이 팥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이제 보신 자음, 그 다음에 보혈 작용과 명목 작용, 거풍 해독 작용이 돕습니다. 인삼과 하게 되면 보육작용이 좋아서 허약한 사람과 영양불량자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 되겠죠. 밤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튼튼하게 비장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식품을 잘 흡수하게 해서 조혈 능력이 뛰어나게 해줍니다. 술과 함께 먹게 되면 술은 닭고기의 영양물질을 잘 운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술은 근데 맥주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도수가 높은 이제 고량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순, 피망, 귤이 이제 이런 거하고 같이 하게 되면 영양의 균형과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해삼 함께 쓰게 되면 노인과 산모에게 그리고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브로콜리하고 청경채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혈액순환과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잣과 팽이버섯은 역시 어린이의 두뇌 발달, 면역 증전, 소화기 질환들, 신진대사 단백질 이용률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잉어, 겨자, 마늘, 샐러리, 토끼고기, 호두, 사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주로 뭐 겨자, 마늘, 샐러리, 토끼고기 이런 부분들은 매운맛의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매운맛, 지나치게 매운맛들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닭고기하고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닭고기 고기를 만약에 겨자에 찍어서, 겨자장 같은 데서 찍어서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열이 나서 원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닭고기 냉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자를 풀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겠죠? 금계요약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닭고기는 불가하다, 먹고 함께 먹는 것이 바로 마늘과 함께 먹는 것을 불가하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된다. 기가 막히게 되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샐러리도 역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원기를 상하게 합니다. 매운맛들 같은 경우 함께 쓰게 되면 원기를 대체해서, 토끼고기도 매운맛의 계열인데 이 토끼고기와 닭고기가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 효소와 호르몬 계통의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좋지 않은 거죠. 호두와 사과와 함께 쓰게 되어지면 변비나 복통설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우리 닭고기 먹고 우리 후식으로 사과나 좀 먹을까? 이제 이런 거 별로 안 맞는다는 거죠. 말로는 아주 좋아요. 나는 좀 요즘 그 두뇌가 많이 그래. 그래서 요즘 그리고 또 견과류들을 많이 먹어요. 근데 닭고기하고 호두를 같이 넣어가지고 또 견과류 치킨도 있잖아요. 그래서 견과류 치킨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마늘 치킨도 이렇게 당연히 안 맞는 거고요. 근데 마늘이 좋은 거니까 좋은 곳에다 조금 문제가 있는 닭고기에다 마늘 집어넣으면 훨씬 좋지 않겠냐. 이 마구잡이로 막 집어넣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샐러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샐러드 만들어 가지고 닭고기하고 같이 먹을 때 샐러리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지만 이것도 역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견과류, 호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치킨이나 마늘 치킨이나 샐러리 치킨이나 파 치킨이나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과 잉어, 대파, 마늘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는데, 이제 그 닭고기에 대파도 지나치게 사용을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대파 싸서 파 치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 파를 또 많이 쓰는 뭐 경우에는 계란 스크럼블을 해서 먹을 때도 역시 대파를 많이 넣는다든지 또 거기에 또 마늘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맛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닭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선 우리 파닭 이야기했는데 파닥 하다가 그냥 골로 갈 수. 제가 조금 언어가 좀 과격해졌죠. 파닥 하다가 파닥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시고 또 그 계란에 차와 함께 같이 먹게 되어지게 되면 차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 바로 이 철과 결합을 해서 위를 자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가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을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되돌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의사항에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거나 고열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고 담습이 많고 고지혈증이 있으며 비만인 사람이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 담낭염이나 담결석 환자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 주의사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나라의 양생가 가명이라고 하는 분은 닭고기는 풍을 일으키고 간화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몸이 습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풍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몸이 아주 이제 그 열기가 부족한 사람들,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약간의 간화도 더우니까 역시 양기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먹게 되어진다 한다면 이건 반드시 풍을 일으키고 간화를 돕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만약에 닭은 그래도 이제 암탉보다는 이제 수탉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효과, 이런 일들이, 이런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 그 전조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탉을 먹으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닭발이니 닭날개니 하면은 굉장히들 좋아하죠. 뭐 불닭발 뭐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닭날개만 모아가지고 또 그 튀겨서 또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먹는 닭은 뭐 날개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닭발은 정말 맛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닭발을 날마다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닭발과 닭머리, 닭날개 이런 부분을 이제 먹다 보면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고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병을 일으키는 이는 성질로 인해 가지고 천식이나 피부병, 임파결핵 등과 같은 상황들이 또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약선 응용에 보게 되면 진피 닭조림, 닭죽, 사물 둔개탕, 홍삼개탕, 대보 원기개탕 이렇게 5가지 부분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레시피에 나와 있는 이 닭은 양계장에서 막 가둬놓고 키운 그런 닭이 아니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연 상태에서 방목된 상황으로 키워졌던 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그냥 그 양계장에서 키웠었던 동물 복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긴 아픔을 끌어안고
거의 사람으로 본다 한다면은 그 요양원 같은데, 병원 같은 데서 그 평생을 그 지내다 온 닭들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닭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닭은 여기가 아니다. 그런 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닭 요리를 시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작업으로 약선 응용을 하시게 된다면 그나마 토종닭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물 둥개탕 같은 경우도 뭐 숙지왕, 백작약, 청궁, 당귀 5g씩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 닭다리 2개 달랑 쓰는데 이게 뭐 양계장에서 키웠던 닭이다. 그래서 같이 쓰게 되면 양열 조결 작용이 있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할 것이다. 어, 원리상으로는 틀린 게 없죠. 영양학적으로도 역시 그 다음에 약선학적으로 하더라도 틀림이 분명히 없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한다면 토종닭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자들한테 그 이 사물탕을 주로 쓴다 한다면 사군자탕을 뭐 사물 둔개탕 사군 둔개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백작이나 이 그 백출 그다음에 감초, 인삼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사군자 둔개탕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현진 선생님 뭐 토종닭엔 가마솥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토종닭 가마솥에다 토종닭 그 요리해 보셨어요? 식료본초에도 보게 되어지면 노란 암탉은 뱃속의 수종을 제거하고 장부의 양기를 보하며 냉기를 치료한다. 검은 암탉은 풍한습으로 막힌 것을 제거하고 반위를 치료한다. 뱃속의 태아를 안정시키고 복통을 치료하며 골절이나 가슴에 종기 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수식과 음식보라든지 식농본종에도 이야기했는데 현대적인 부분으로는 영양학적으로 봐서 단백질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많고 여러 가지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허약한 체질로 기혈이 부족하고 영양 불량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데도 효과가 있고 수술 후 회복기의 환자나 부인들의 생리불순, 냉대야, 모유부족, 부종에 좋으며 특히 양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다. 여러 가지 닭들의 종류들이 있는데 영계는 완전히 크지 않는 닭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좀 그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계는 완전히 크지 않는 닭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영계는 완전히 막 큰 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이제 최고의 절정에 도달했던 닭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먹만한 500g짜리 그런 닭이 영계가 아니에요. 이제 적어도 2.5kg 정도 되더라도 이제 성장의 최고치에 도달한 닭을 영계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자그마한 닭을 영계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면 이 이제 어린 그 주먹만한 500g밖에 안 되는 것이 치가 무슨 양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완전히 음식 갖고 장난하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